와 좋다. 와 들어갔어요. 그린우드. 규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와우 뭐야? 그린우드 미쳤네. 이 박자 보셨어요? 박자 반박자 빠르게 때리는 거? 와우! 자,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와우. 달슨의 라이브. 자, 맨유 정말 잘하는데요. 맨유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진짜 오늘 경기를 통해서 맨유가 얼마큼 강해졌냐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경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경기에서만 본머스, 물론 이제 본머스가 순위 좀 낮긴 하지만 시즌 말미로 가면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강등 버프 일으키면서 굉장히 막 경기도 잘하고 위에 있는 팀들을 잡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한 본머스를 맨유가 오늘 5골 넣으면서 5대2로 완벽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인데,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십니까?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올드 트래포드, 그러니까 OT에서 5골을 넣은 마지막이 언젠지 9년 전인 2011년 위건과의 경기 때 5골을 넣었고요. 그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5골을 넣은 적이 없는데 9년 만에 넣은 겁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퍼거슨 감독한 은퇴 이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거쳤는데, 이게 최근에 확실히 이번 시즌 그 겨울 때 딱 이후로 완전 반등하면서 맨유가 좀 잘해진다, 순위도 굉장히 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납니다. 9년 만에 OT에서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을 넣었던, 사실 이번 시즌만 놓고 보더라도 홈과 원정 프리미어가 다 따지면 최다골입니다. 오늘이 뭐 4대0 승리 이런 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저런 건 있습니다. FA컵에서는 6골 넣은 적도 있고 유로파리그에서는 5골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한 경기에 5골 넣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거 그만큼 아주 좋아진다는 흐름인데, 자, 여러분들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을 보면 어때요? 맨유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5대2 이런 결과 진짜 뛰어난데, 내용적으로 와 이렇게 달라졌나 팀이 이렇게 경기를 잘하나? 이런 게 좀 압도하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는데, 오늘 19개의 전체 슈팅을 때려서 거기에 10개의 유효 슈팅을 때렸어요. 패스 성공률 놀랍습니다. 88.4%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은 7대3 정도로 벌릴 수 있다 생각해요. 점유율은 저 정도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90분 내내 88.4%의 패스 정확도를 보인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90분 내내 맨유가 10개의 패스를 시도하면 그 중에 9개는 계속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이 퀄리티, 이 정확도, 이 디테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선수들이 많은데, 일단 처음에는 진짜 역시 브루노 페르난데스 효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선발 라인업입니다. 뒤에 보시면 공격은 마시알과 레시포드와 그린우드가 나왔는데, 허리 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2선 쪽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포그바와 마티치 요 삼각형 라인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높은 위치에서의 플레이메이킹, 포그바의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의 어떤 브릿지 역할, 마티치 뒤에서 쓸어주는 역할, 이 최근에 부페, 포그바, 마티치 이 조합은 정말 최고입니다. 네. 이러면서 허리 쪽에서 너무 정교해요. 패스웍이 완전 살아나면서 90분 내내 88.4%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이제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효과는 부패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2월에 맨유에 가세를 했잖아요. 네. 오늘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3개의 공격 포인트를 또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한 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와 근데 진짜 그 오른발 프리킥으로 때려 넣을 때 그 발목이 정말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선수인데요. 네. 진짜 이 오른발로 해가지고 궤적 들어가는 거 보세요. 속도, 위치, 회전, 진짜 어마어마한 괴물인데, 근데 진짜 괴물은 이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브루노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탯입니다. 스탯. 브루노 선수가요, 오늘 경기까지 해서 프리미어리그 9경기 뛴 겁니다. 2월에 와서 데뷔전 하면서 9경기를 뛰었는데, 진짜 6개의 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9경기 뛰면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당 하나 이상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분당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분당으로 따지면 70분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는 계속 때려놓고 있는 거예요. 70분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이 분야의 이번 시즌 최고는 누구였냐면, 원래 아구에로였어요. 아구에로는 올 시즌 77분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놀랍잖아요. 77분당 하나 공격 포인트를 한다면 어쨌든 매 경기에 하나 이상은 때려 넣는다는 얘기인데, 그걸 넘어서 버렸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70분에 하나의 공격 포인트로.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부패의 이 스탯이 또 굉장히 역사적인 레전설과 연결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맨유로 딱 이적해 와서 프리미어리그 초반 9경기에서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선수가 있을까요? 2명 있습니다. 누구냐? 그야말로 전설 킹 에릭 칸토나. 예, 기 딱 세웠던 퍼거슨 감독의 프리미어리그 초창기에 그야말로 히어로 에릭 칸토나. 그리고 두 번째가 반 페르시. 이 2명만이 맨유에서 이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어떤 효과, 역할, 뭐 스탯 이런 얘기 하지만 이 정도로 레전드들과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진짜 대단한 선수네요. 자, 부페가 오늘 경기에서 슈팅도 3개나 때리고 유슈팅도 2개나 연결했지만, 전 진짜 무서운 거 뭐냐면 키패스를 무려 5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양팀 통틀어서 최고죠. 키패스라고 하는 건 동료의 결정적인 골기회, 결정적인 슈팅 기회로 만들었던 키패스를 키패스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는 어시스트가 포함되죠. 그걸 한 경기에서만 5개를 하는 선수가 바로 부페예요. 그런데 이 부페가 진짜 좋다라고 하는 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부페의 뛴거리를 한번 보시죠. 10.85입니다. 자, 이 기록은 완비사카와 똑같아요. 완비사카도 10.85죠. 맨유에서 오늘 경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뛴 선수가 부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정교하고 스탯도 엄청나게 쌌는데 많이 뛰기까지 해요. 정교한데 많이 뛰어요. 쉬지 않고 뜁니다. 계속 움직여요. 뛰지 않는 공간이 없어요. 이러니까 부페가 진짜 좋은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만 18살의 메이슨 그린우드. 예. 우리가 초록나무라고 많이 불리는 이 선수. 아, 그린우드도 진짜 물건이네요. 예. 그린우드가 2001년 10월생입니다. 만으로 하면은 18살. 이제 10월이 지나면 만 19이 되는 건데, 이강인 선수하고 동갑이에요. 이강인 선수. 그러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도 그렇게 마냥 어리다고 얘기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강인 선수와 동갑내기인 그린우드는 맨유라고 하는 엄청난 팀에서 이런 어떤 스탯을 쌓고 있는데, 오늘 그린우드가 오늘만 2골을 때려 넣었습니다. 오늘만 2골을 때려 넣었는데,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다 합치면 26경기에서 8골을 넣게 된 거예요. 8골. 네. 이거는요, 그동안 프리미어리그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이거 18살의 선수가 이 정도로 스탯을 기록한 건 그전에도 리버풀에 있었다고 해요. 리버풀도 마이클 오원과 로비 파울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인 루니가 에버튼에 뛰던 시절, 그때도 이제 9골을 때려 넣은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의 레전설들, 로비 파울러, 마이클 오원, 웨인 루니 정도가 했던 그 나이대의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린우드입니다. 아, 그린우드 진짜 물건이 하나 나왔다는 느낌인데, 어찌 보면 이 그린우드도 그래서 퍼거슨의 유산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린우드는 여러분들 맨유에 언제부터 뛴지 혹시 아시나요? 맨유에 6살 때. 6살 때 완전한 성골 유스입니다. 네. 6살 때부터 쭉 왔는데, 그걸 발굴해내고, 물론 그거는 맨유의 그 유스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지만, 어쨌든 당시의 감독이 퍼거슨이었잖아요. 네. 퍼거슨이라고 한 사람이 사실 그 맨유 왔을 때 가장 신경 쓴 게 이 유소년 시스템을 발굴하고 점검하고, 그걸 통해서 퍼기 아이들을 만들어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근본. 그렇죠. 그런 근본이죠. 여기서 만들어낸 게 바로 그린우드입니다. 예.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데뷔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지 이 2시즌 만에 정말
한 시즌에 이런 기록적인 어떤 스탯을 쌓아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골 중에 두 번째 골이 진짜 좋았어요. 이 선수가 왜 그린우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많이 평가를 받는지. 이 친구가 지금 이적 시장에서 현재 얼마의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냐면 400억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400억. 400억이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좀 평가받은 선수인데 저는 그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치고 들어가다가 드리블 속도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딱 박자를 스텝 밟고 박자를 반박자 빠르게 빡 때려버리더라고요. 결국 슈팅은 박자예요. 결국 슈팅은 박자입니다. 그 뭐냐면 그 박자 하나 때문에 수비수가 커버 못하고 그 박자 하나 때문에 골키퍼가 반응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자를 보이더라고. 와, 그래서 이 친구 진짜 물건이구나. 그 그린우드는 양발을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맨유의 손흥민이니까요. 양발을 진짜 잘 써요. 그린우드가. 거기서도 보면 양발로 드리블 치다가 딱 잡아놓고 빡 오른발로 치잖아요. 이게 양발이 되니까 디딤발하고 슈팅하는 발이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도가 진짜 양발을 그렇게 쓰고 막 템포 잘 잡고 이렇게 스텝 밟는데 그다음 기본적으로 몸의 속도가 타고나요. 항상 말씀드린 손흥민도 마찬가지지만 양발은 노력하면 됩니다. 양발은 무조건 노력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양발은 노력입니다. 그런데 속도는 타고나는 거예요. 속도는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린 건 어떻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플레이의 어떤 판단의 속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몸이 느린 건 어떻게 바꾸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좋다라고 하는 건 진짜 하늘이 내려준 좋은 재능인데 그 그린우드가 예전에 어떤 경기에서 시속으로 37인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미친 선수입니다, 이 친구. 네. 37인가 나온 기억이 한 번 있는데 그린우드가 어마어마한 속도를 갖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속도를 보여주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속도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순간적인 당연히 최고 시속이었지만 그런데다가 이런 양발 때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스탯이 나오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야, 그리고 점점 이 팀이 좋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패 효과, 그러면서 포그바하고 마티치까지 좋아지고 또 18살의 그린우드가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마시알과 레시포드도 진짜 계속 올라가네요. 이게 허리 쪽이 좋아져서 그런가? 계속 마시알과 레시포드가 단일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OT 홈 경기에서 10골 이상을 이제 오늘 때려 넣게 된 거거든요. 오늘 또 골을 넣으면서 마시알이 골 넣고 막 이러면서 레시포드 골 넣고 막 이래서 이거는 2007, 2008 때 호날두하고 테베스가 기록했던 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OT에서 10골 이상을 때려 넣은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만든 게 바로 레시포드와 마시알 이번 시즌입니다. 다 좋아지고 있죠. 자, 맨유가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순위도 드디어 4위 안으로 진입을 했네요. 맨유의 뒷심. 맨유가 이렇게 되면 최근 공식 모든 대회 16경기 무패 행진을 달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서 오늘도 대승을 거두면서 승점이 55점. 첼시를 뒤로 밀어내면서 4위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4위가 왜 의미가 있냐?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할 수 있는 4위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5위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제는 맨시티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5위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려면 4위 안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맨유가 드디어 4위 진짜 뒷심 무섭네요. 안 지네요. 안 지면서 맨유가 4위 안으로 들어갔고 하지만 요거는 좀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건 요 경기 이후에 지금으로 따지면 2시간 반 뒤에는 또 첼시가 경기를 합니다. 첼시가 그 경기에서 이기면 또 순위는 바꿔지겠지만 맨유의 정말 뒷심이 무섭다 라고 하는 걸 이 순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네요.